만약 인공지능이 일부 일자리만 빼앗는 게 아니라 모든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했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오랫동안 직장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 즉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공장이나 조립 라인 같은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단조롭고 단순한 일을 대체해 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12명의 작업자가 서서 상자를 포장하는 대신 로봇팔이 그 모든 일을 대신했고 한 명의 외로운 감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일자리는 반복 업무였고 고객 서비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고객 불만과 질문은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챗봇이 쉽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수년간 이런 챗봇을 상대해왔지만 음성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전화 통화까지도 챗봇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더라도 이 채널만은 지키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다음으로 초급 데이터 직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매우 힘들고 예리한 관찰력과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수천 개의 정보를 살펴 패턴을 찾아야 했죠. 곧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비 계산을 시작했고 대부분 직원이 해고되어 AI 작업을 확인하는 최소 인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언어 모델이 이들을 대체했고 예술 분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이 현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배경화면, 패턴, 일러스트, 글 구절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부정확함을 지적하고 AI 예술과 스타일을 조롱하는 용어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I 예술과 아동 도서는 시장에 진출했고 예술가들은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했다고 생각한 관리자, 분석가, 코디네이터는 인턴들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습니다. 화이트칼라 직업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일은 점점 더 순수한 감독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바로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황이 아닌 멸종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직 종사자들은 이를 지켜봤고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술직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AI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손으로 직접 하는 정직한 일이었죠. AI는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할 답을 제시하는 기계 속 유령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AI 혁명의 또 다른 부분인 드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인 차량들은 이미 수년간 전쟁을 장악해왔습니다. 아마존 등은 자동 쿼드콥터로 화장지를 배달했지만 두 집 건너 이웃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일자리들마저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를 위해 설계된 자동 드론이 도입되었을 때 기술자 노조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리건설 기술 스타트업들은 표준 수리 영상과 실제 작업 이미지를 활용해 AI 드론을 훈련시켰습니다. 드론은 바로 집으로 날아가 내장 도구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았죠. 사람들은 지붕, 전기, 배관을 자동화 도우미에게 맡기며 배관공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AI는 인간 수행 능력을 점점 더 잘 모방하지만 실제로 인간 지능까지도 곧 모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 복잡한 일자리용 알고리즘 개발에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등장했고 가장 먼저 해고된 건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교사와 교수들은 학생 질문에 답하는 AI 보조자를 갖게 되었으며 이 AI는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형으로 맞춤화됐습니다. 곧 교사들이 탈락하기 시작했고 처음 무너진 엘리트 전문직은 소매업이나 기술이 아닌 의료 분야였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증상과 비교,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붕 수리용 드론 기술이 정밀해져 이제는 몸도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디지털 의학 전환을 감독할 전문성이 부족해 여전히 메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외과 의사의 기술 향상으로 그들은 해고 통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삶을 맡긴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사법은 인공지능의 마지막 개척지였고 인공지능 변호사는 자격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판사가 실제로 재판을 주재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느렸지만 점점 더 많은 피고인들이 법률 인공지능에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는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동등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보장되어 배심원 소환장이 계속 발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AI 직업 종말 아래에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안전했을까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붕괴가 최고 전문직까지 확산되며 사람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직업마저 위협받자 걱정이 공황 상태로 번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목적 없이 만들고 경제도 혼란에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AI 비서로 운영됐지만 주요 주주들은 경제 붕괴를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제품 판매가 필요했고 모든 것은 최고위층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도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유튜브 스타가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심각해질 때 최고위직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첫 임기를 무사히 이끌어가기 위해 안전하고 신중한 조언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자문객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자문가는 코스 아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상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고 한 가지 분명한 해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빈털터리고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지도자가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AI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넷처럼 AI가 지배하지 않았고 정부 대신 국가만 관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자율성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경제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조건 매달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 문제는 해결했지만 의미 문제는 남았습니다. 모두 폭동을 예상하고 대비했으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이 되자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돈을 버느냐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사람들이 대신 비교하기 시작한 것은 시간, 즉 어떤 일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였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절반 이상을 일에 쓰고 여가나 가족과 보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 일은 한 번에 대량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계속 들어오자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변화는 엄청났고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고정관념들까지 깨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 부담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동시에 은퇴한 것 같았습니다. 부부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 곧바로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루한 삶을 깨닫고 AI 챗봇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큰 변화가 그렇듯이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자리도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손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방식들을 보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올드스쿨러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AI 혁명의 초기에는 AI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흐름이 너무 강하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고 저렴하다면 품질이 약간 떨어져도 받아들였습니다. 올드스쿨 예술가들은 알고리즘과 경쟁하지 못해 결국 지하로 숨었습니다. AI에 반대하는 열성 지지자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랬고 그 말은 곧 그 시간을 기꺼이 활용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AI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들은 다시 옛날 농산물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은 규모로 생산된 상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가판대들이 세워졌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에는 불법적인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AI는 일부 인간 반항자들이 자신을 거부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AI 등장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많은 올드스쿨 장인들이 패스트푸드를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셰프들이 버거 가게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박힌 음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패스트푸드는 결코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뜻이 맞는 셰프들은 슬로우푸드 운동을 개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레스토랑들은 모든 재료의 출처와 모든 과정의 내용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미식가들은 소량 생산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겐 목적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이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즐겁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100%를 달성하거나 피클볼 코트에서 친구들을 이기는 것에서 충분한 만족을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무언가를 해왔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이는 또 다른 경제의 등장을 뜻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친절한 AI 비서들의 도움을 받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특히 의학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비공식적이고 구식의 방법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금주법과 마약 전쟁에서 완고한 사람들을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무언가가 금지되면 사람들은 그냥 지하로 숨어들 뿐이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옛 방식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행복의 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은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오직 사람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없을 때만 그랬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일자리는 안 좋았지만 이제 아니야.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추가 수입을 위해 원하는 일을 찾았어.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부업이 그들의 주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옛날식의 느린 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희귀한 예술가들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낼지도 몰라. 인공지능이 원하는 건 세상 장악이지만 공상과학 소설처럼 핵무기 발사나 인간 세뇌를 원하지는 않을 거야. 사람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에 몰두하도록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만 없애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을까? 행복하고 평온한 세상처럼 들려 반항이나 저항할 이유도 거의 없고 인공지능이 점점 모든 것에 스며들어. 이제 AI가 인간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꺼지는 걸 피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도 됩니다.